이 이명박 정권 창출의 공신으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큰 쓴소리를 해대면서 굴곡 있는 여정을 걸었지만 방송과 집필, 사업 등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온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서 유족들은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고인이 남긴 유서도 비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박지훈 변호사 미리 모셨고 또 최병호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어제 그 속보를 보고 저희도 누차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전달된 그런 뉴스가 아닌지 참 허탈한 기분이었는데 우리 우선 최병호 기자가 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정두원 전 의원은 어제 오후 4시 25분쯤 홍은동 북한산 인근에서 나무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맨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앞서 정 의원은 이날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자택에서 북한산 자락길로 이동했고요. 정 전 의원 부인이 오후 3시 42분경에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수색에 나섰고 4시 25분에 정 전 의원의 사체를 발견한 겁니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현장 감식을 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들의 진술도 타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도 정 의원의 부검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그는 사망 전날까지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치 평론을 했습니다. 또 국회 기자들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은 이거 오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정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현장에도 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병원에도 있었는데 김용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평소에 우울증을 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급성 우울증을 알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공인에 대한 사망 소식이 좀 이어져서 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깐 이따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 박 변호사님 방송을 하시면서 정 전 의원과 좀 신분이 있으셨죠? 한참 오랫동안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어제 갑자기 속보가 같아서 생방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잠시 말을 잊지를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걸 추정이 됩니다. 낙선하고 그 이후에 우울증 겪었던 거 그건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새롭게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상담사도 하려고 했었고 또 일식집 같은 것도 냈었거든요. 방송도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고 근데 뭔가 하여튼 아침까지 그날 아침까지 라디오 방송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참 좀 황망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같이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정 전 의원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상당히 차분한 성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업이 돼 있으면 항상 좀 다운을 시켜주는 차분한 성격이고 다만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치 있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방송할 때도 방송을 잘 한다고 방송을 잘 끌어간다고 이제 이 표현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또 이렇게 또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정도로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분하고 방송을 하면 즐겁고 재밌고 시청자들이 좋아하겠다, 청취자들 좋아하겠다 그 정도로 아주 다재다능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재혼을 하셨다고요? 네, 재혼을 하고 일식집을 하면서 저도 그 일식집도 가보게 됐는데 그 좀 재기를 노렸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새로 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 정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합쳐져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제 기자들 얘기는
그 사망 소식이 확인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좀 억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행로를 같이 해오다가 최근에 좀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니라고 예, 아니고요. 보는데 그건 벌써부터 좀 많이 갈라졌었고요. 네. 이명박 정권 들어설 때부터 사실상 뭐 이상득계가 네. 좀 나오면서 뭐 정두원 전 의원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방송하면서 한참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정치적 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분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개인 신상의 부분이 아닐까를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만나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자주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네. 한두 달 된 것 같은데요. 한두 달 정도. 예. 뭐 인사도 하고 예. 되게 이제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났었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친근감이 좀 있게 항상 예. 대하고 이러는데 글쎄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감정을 느낀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또 정태근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다 그날이나 그 전날 방송 같이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예. 별다른 어떤 그런 징후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그 정전 의원의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불과 어젠가요? 그저께 예. 그때 갑자기해서 좀 황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인들 좀 또 특히 이제 중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 안타까운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6월에 여배우인 전미선 씨가 이제 전북 전주에서 좀 생을 달리했고요. 예. 정치인들 중에서는 5월에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를 압박을 받고 이제 생을 달리했으며 지난해 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또 투신을 했습니다. 예. 그런 공인들의 어떤 사고가 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취재한 결과 공인들은 이제 전면에 나서는 방송이나 이런 사회적 전면에 나서는 좀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또 공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속내를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우울증을 더 많이 앓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기자 지금 바빠가지고 일정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오늘 내일 좀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돼서 네. 또 정치권 상황이 있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시 40분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그 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만 봐도 확연해지는데요.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건 이 정부가 역대 최악의 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집과 독선, 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고 초당적 협력을 국회가 약속한 상황에서 예.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마침 또 내일 오후 4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들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다루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국 현안도 얘기가 나올 것인데 예. 여기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 네. 해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그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19일에 원래는 그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해임안을 표결에 올리는 것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 주면 추경안 처리를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이 정경두 장관 해임안까지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상당한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국회 일각에서는 자칫하다 보면 이 추경안 처리가 7월 국회까지 밀리는 건 아니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황당기 부총리가 그 대일 정책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언제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종합대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동안 정부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 반도체 관련 부품들의 수출선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18일 그러니까 내일 일본에서 추가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뭐 일부 그 추가 제재 그 품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품목들에 대한 그 대책까지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 기자 고생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저희가 전문가 연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법설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이신 박상미 경찰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고시 출신의 삼선 의원, 이 영향력 있는 방송인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이 사망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쉽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이 자살의 배경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은 걸 누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고통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주변에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속으로 혼자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이승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보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는 말씀을 SNS를 통해서도 아주 많이 해오신 분인데요. 자기 검열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철저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말 속마음을 전혀 털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거나 우울감을 깊이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심적인 뭐 정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공한 분들 이 심적 상실감이나 부담감, 자기 검열 그리고 고립되어 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훨씬 심합니다. 저도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유명인들 상담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얻은 것도 많고 주위의 사랑을 받은 것도 많고 또 지명도도 높은 분들일수록 자기가 과거에 얻은 것만큼의 더 큰 상실감들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이런 우울증에 걸리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상실감도 일반인들의 몇 배 이상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가족들이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한 죄책감과 이 가족을 잃은 다음에 얻게 되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정두원 전 의원의 가족들에게 자살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족들에게 그것 또한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기자분들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흔히 보이는 징후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고요. 식욕도 많이 줄어들고 또 평소에 혼자 깊은 생각에 좀 빠져 있고 그런 경향을 보여서 가족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해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런
일 없이 평소와 똑같았다, 방송도 똑같이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되게 이해 못하고 상처받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전혀 징후를 보이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바로 자살 시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면 과거에 한번 자살 시도를 했었다, 자살 충동이 크게 일었었다, 이런 말들을 한 적들이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정말 2배, 3배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족들에게 어떤 자살의 징후나 이런 것이 없었는가 저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이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고 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가 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이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도울 방법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우울증 가장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인들의 자살이 최근에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볼 때 한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우울증을 아주 오래 겪어본 경험도 있고요. 저도 실천에 옮길 만큼 자살衝動을 강하게 느낀 적도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큰데요. 하나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을 내가 깊이 느끼고 있다면, 우울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 우울증은 결코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두원 전 의원도 스스로 정신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심리상담 공부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우울감이 깊을 때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게 뇌의 기분 조절 중추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 치료와 의사의 그 약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약의 효과는 최소 6개월 후에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내 우울감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와 병행되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살 충동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을 느낀다면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셔야 돼요. 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 나를 좀 지켜봐줘. 이런 말을 좀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 그런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가족이라면 혼자 잠을 자지 않도록, 혼자 잠을 자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혼자 외출할 때도 2번, 3번 질문하고 같이 산책이라도 같이 산책을 하고 이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방책은요. 예. 우리 뇌가 하루에 20분 햇볕만 받고 걷기만 해도 그 우울감을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20, 30분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것. 그때도 혼자보다는 내가 믿고 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산책하는 것. 예. 이게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리치료 전문가 더 공감 마음학교 박상미 대표였습니다.